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해 볼 거는 그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플루터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트랜슬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 뭐, 인터내셔널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그 게덱스를 이용해서 트랜슬레이션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Fast i18n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외에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하는 패키지도 많고요. 네, 제가 이제 게덱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쓰기 때문에 게덱스 베이스로 요 트랜슬레이션 어떻게 하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기본적으로는 게덱스 패키지 다큐멘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그거 보고 했어요. 그리고 요 블로그도 참고를 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차례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뭐 복잡한 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엄청 쉬워요. 쉬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자,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다국어 지원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로컬라이제이션 또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L10N, I18N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여기 글자 수 때문이에요. 네, 여기 글자 수가 10자냐 18자냐에 따라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 둘 다 같은 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잖아요. 한 언어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보여준다.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던 로컬라이제이션이던 어쨌든 네, 우리가 흔히 기본 언어 영어를 한국어로도 보여주고 일본어로도 보여주고 뭐 중국어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 네, 이걸 씁니다. 일단 게덱스는 기본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지원을 해줘요. 게덱스는 참 다양한 걸 지원을 해줘요. 굉장히 그래서 패키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부터 뭐 스낵바라든지 뭐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그 get update locale 해서 로케일을 넘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당 로케일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하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게덱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그럼 게덱스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게덱스를 쓰게 되면 get material 앱을 쓰잖아요. 이 get material 앱의 그 속성에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로케일이라는 값이 있고 fallback locale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요 세 개만 세팅하시면 돼요.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트랜슬레이션스라는 상속한 그 클래스, 우리가 개발자가 제작을 하는 그런 클래스를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케일은 내가 지금 어떤 로케일을 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get.device locale 하면 현재 핸드폰에 설정된 그 로케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fallback locale은 지원을 안 하는 로케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쓸 로케일, English, EN, US 이렇게 로케일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get material 앱의 세팅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get material 앱에 우리가 만든 트랜슬레이션 클래스를 넘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트랜슬레이션 클래스를 제작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translations라는 그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app translations라고 저는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keys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getter죠. getter를 선언하고 요런 맵 형태로 이제 JSON 타입으로 그 번역 언어를 정의하면 돼요. 영어는 enus, 그리고 실제 영어 표현 hello 키값 hello라는 키로는 hello world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welcome이라는 키워드는 welcome이라고 번역이 될 겁니다. 자, 독일어일 경우는 hello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welcome을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기시 일 경우에는 hello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welcome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단순하죠? 직관적입니다.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클래스를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나라의 맵 타입으로 쭉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로켈 코드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DE 소문자 언더바 대문자 DE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요 D는 랭귀지 코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는 캐나다에서도 쓰고 미국에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어 랭귀지 코드가 DE예요. 독일어를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독일어를 쓴다. 그래도 DE잖아요. 그래서 랭귀지 코드가 DE고 뒤에 대문자 D는 뭐냐면 컨트리 코드예요. 미국은 US, 한국은 KR, 예. 그 다음에 일본은 JP인가요? JA인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자리는 랭귀지 코드고요. 뒷자리는 컨트리 코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언어가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요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사이트 말고도 엄청 많은데 그냥 아시라는 의미에서 사이트 제시해 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그 코멘트 남겨 놓겠습니다. 자, 트랜슬레이션 클래스를 다 정의를 했잖아요. 다 정의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 트랜슬레이션 클래스를 여기 get material 앱의 트랜슬레이션에 제공을 했어요. 그쵸? 예. 그리고 get device locate이 그 트랜슬레이션에 정의되어 있는 로케일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 언어로 번역이 되겠죠. 그러면 요 트랜슬레이션 되는 언어를 그 실제 위젯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랜슬레이션을 위젯에서 쓸 때는 단순하게 스트링에 .tr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welcome이라는 키로 가진 어떤 그 값을 나는 트랜슬레이션에서 보여주겠다. 그러면 welcome.tr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럼 welcome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자, 요게 키값입니다. welcome이라는 키값으로 다가오면 요렇게 welcome이라고 번역해서 보여주겠다. 요런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get material 앱에 넘긴 로케일이 enus면 welcome이 welcome으로 보일 거고요. DE이면 welcome이 독일어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보면 지금 요거는 앱바잖아요. 그래서 welcome이라는 키를 가진 스트링을 트랜슬레이션 하겠다. 그래서 요렇게 welcome이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보여집니다. 독일 선택했을 땐 독일어로, 포르투기시 선택했을 땐 포르투기시로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쉽죠? 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나가면 지금 스트링을 직접 이렇게 쿼트를 넣어서 welcome.tr 이렇게 썼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요런 스트링들을 쭉 모아서 콘스턴트로 선언을 해놔요. 어떤 특정 클래스에. 그러면 요 콘스턴트로 그 트랜슬레이션을 접근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자 아까는 우리가 welcome.tr 이렇게 접근했었어요. 근데 트랜슬레이션 콘스턴트 클래스를 정의를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예. 장점은 뭐냐면 요거는 요 위의 방식은 내가 스트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오타가 나면 동작 안 하죠. 근데 이렇게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요 점만 찍어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 선택하면 되는 거죠. 요런 식이 좀 더 편하고요. 네. 그래서 스태틱 콘스트 변수를 모아놓는 트랜슬레이션 콘스턴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클래스를 쓸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처럼 welcome.t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응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라미터를 넘기는 거예요. 골뱅이 name이라고 그냥 스트링에 넣어 놓으면 이게 파라미터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요 name이라는 값에 존이라고 넘기겠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logged in as 요게 name 파라미터잖아요. 여기가 존이 되는 거예요. 존 with email.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런 글씨.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스트링 값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파라미터를 넣고 그 파라미터를 런타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파라미터로 쓸 때는 tr이 아니라 tr params 이렇게 써야 됩니다. 메소드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단수 복수를 적절하게 번역해주는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영어로 도그, 개 한 마리면 원 도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개가 두 마리면 투 도그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나뉘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도구를 주고요. 키는 도구예요. 도구를 주고 그 다음에 이 tr 플루럴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냐? 요 값이 단수잖아요. 그러면 단수가 쓰입니다. 요 값이 복수잖아요. 복수 값이 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영어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쓰여요. 자, 개가 한 마리, 세 마리일 때를 가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아규먼트를 두 개를 넘깁니다. 1과 느낌표, 3과 웃음 표시 이렇게 두 개를 넘겨요. 아규먼트를 상황에 따라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숫자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단수 형태를 쓸 거냐 복수 형태를 쓸 거냐 이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단수일 때 1일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요렇게 첫 번째 아규먼트 1, 그 다음에 단수 도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 느낌표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요 1은 여기서 넘어간 거죠. 요 느낌표는 여기로 온 겁니다. 요 두 개의 위치는 얘와 얘의 위치는 요 %s가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은 1이 아니고 복수개인 3이 넘어왔어. 3이 넘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이 넘어왔잖아요. 3개예요. 그러면 3 웃음 표시 요 아규먼트 두 개 넘겨요. 그럼 도그스가 작동을 하고 여기는 3이라는 숫자가 넘어가고 도그스는 그냥 스트링이고요. 여기 아규먼트는 웃음 표시 두 개. 그래서 요렇게 결과적으로는 요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단수 복수와 아규먼트를 응용해서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요게 지금 직관적으로 안 다가오실 수 있는데 그 게덱스 그 공식 문서에 들어가 보시면 설명이 돼 있어요. 쓰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써보시면 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게덱스를 쓰신다면, 내가 지금 내 프로젝트에 게덱스를 쓰고 있다 하면 게덱스 트랜슬레이션 표현이 로컬라이제이션이 맞을 것 같아요. 게덱스 로컬라이제이션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내가 게덱스를 쓴다고 꼭 게덱스 로컬라이제이션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드릴 다른 그 로컬라이제이션 방법들, 패키지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게덱스를 안 쓰고 있다. 그렇다면 게덱스,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만을 위해서 게덱스를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좀 더 단순한 그 다른 패키지, 이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Fast i18n 같은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패키지 다른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트랜슬레이션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